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동안 고점을 찍고 잠시 조금 하락한 다음에 또 왔다리 갔다리 횡보하던 그 암호화폐들이 또 갑자기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최근에도 좀 나왔죠. 좀 나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모습은 아니죠. 좀 하락하는 듯 해도 이내 또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됐었죠, 최근에. 그러나 여기서 또 코인시장 전체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지 어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코인들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리플을 놓고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들이 있죠. 자, 무슨 소식이냐면, 자, 리플이 이제 그 SEC와 뉴욕에서 비공개 합의 회의를 했대요. 이제 오늘이 4월 2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3월 29일 날에 뉴욕에서 만나서 이제 그런 합의 회의를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랩스의 이제 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하고 그 CEO인 갈링하우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4월 16일, 이달 16일 날로 예정된 이 재판 전에 하는 그 사전 회의 있어요. 그것을 앞두고 이제 미리 둘이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견해가 다른 거 있죠. 이 견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볼 것을 요청을 했대요, 판사가.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그 SEC가 이제 리플 측에 요구한 그 벌금 20억 달러 그 사안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리플 법률 책임자는 이제 20억 달러 벌금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0억 달러씩이나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하고 이제 크게 비판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죠. 이제 이렇게 사전에 만났다라는 거. 이 사전에 만나는 것은 이제 어떤 재판을 하기 전이든지 어떤 소송건이든지 둘이서 만나서 이제 조정이라는 과정을 겪죠. 둘이서 1차적으로 화해를 시도해보고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런 재판 절차 가운데 둘 중에 한쪽이라도 이제 거부하면 이제 만나지 않고 바로 판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둘이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합의 의사가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내용을 비판하고 서로 했다고 하지만 일단 만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데 둘이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지금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리플이든 그 SEC든 둘 다 지금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리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직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직전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리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이 시간을 끌게 되면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다른 코인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리플만 계속 쳐지게 되면 이제 회사에 큰 타격이 되죠. 자, 그래서 리플도 이제 계속해서 고집만 부리고 언제까지고 이것을 이제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다고요. 자, 그리고 SEC는 또 어떻습니까? SEC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심부름꾼일 뿐이죠. 바이든 정부가 이제 올해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이 알트코인의 대장주격인 이 리플을 소송으로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리플에게 이제 어떤 불리한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판결이 안 나오고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게 되면 SEC는 11월 달에 대선에서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인구들이 있죠. 리플이며 솔라나며 여러 주요 알트코인들이 있죠. 자, 대선에서 이제 박빙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알트코인들 보유자들로부터 표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선거 전문가들인 바이든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아주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과 SEC가 합의를 안 보고 끝까지 이것을 끌고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바로 직전 강의를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어떤 소식이 있냐면 리플과 SEC의 재판 강대강 대결이냐 전격 합의냐 갈림길에 있다. 부분 승소 판례가 약하다라는 분석도 나왔대요. 이 부분 승소라면 이제 작년 7월 13일 날 이 토레스 판사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판매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이 이제 부분 승소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리플에게 이제 불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보시면 또 폭스 비즈니스 XRP가 7월 SEC 항소에 급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소식이에요.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뭔 큰일 나는가 보다 또 해서 불안해하던 사람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이제 좀 제가 무슨 엄청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거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이 폭스 비즈니스의 그 어떤 기자라는 사람이 찰스 가스파라는가 찰스 가시오가핀가 뭔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미국 증거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
그 항소를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 날 이제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판결을 했죠.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항소를 이제 와서 또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번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일어났던 것을 이번 7월 달쯤에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기자가 이제 한 얘기는 또 뭐냐면, 그 최근에 그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을 놓고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SEC가 이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을 놓고 지금 증권이냐 아니냐 이슈는 지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SEC의 움직임이 있다. 뭐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더리움이 왜 갑자기 증권이 딱 돼버리겠어요? 그동안에는 뭐 그렇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자가 하는 얘기는 게리 겐슬러 그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하고 있으며, 게리 겐슬러가 자기 뜻을 이제 관철하려고 지난해 7월 13일 날, 작년 7월 13일 날 이제 토레스 판사가 했던 그 판결에 대해서 올해 7월 달에 이제 항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올해 7월 달에 왜 갑자기 또 항소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SEC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항소를 해서 지난해 했던 그 판결이 이제 뒤집어질 경우에 리플 홀더들은 가난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7월 달에 그 SEC가 항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또 뭐냐고요? 아니, 그런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SEC가 그것을 놓고 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올해 7월 달이 될지 몇 월 달이 될지 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미국 대선은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데, 대선이 올해 11월 달이죠. 근데 7월 달이면 더욱더 대선과 가까워진 시기예요. 그런데 뭐 그때 뭐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그 항소를 통해서 뭐 지난해 했던 판결이 뒤집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뒤집어질 시에는 리플 홀더들은 가난해질 수 있다. 아, 맞아요. 뒤집어질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뻔하디 뻔하고 전혀 뭐 어떤 확정되지도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언론에다 뿌려놓고 이걸 놓고 뭐 대중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 불안해하면 말이죠, 투자 못해요. 언제 전 세계에 어떤 놈들이 언론에다가 어떤 얘기들을 막 뿌려대면 그 볼 때마다 불안해하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당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순전히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제 멋대로 그냥 쓰는 거야.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신문 기사도 그래요. 신문 기사도 뭔가 대중의 관심을 막 확 끌어가지고 조회수를 올려야 되거든. 신문도 그래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막 공영방송이고 개인방송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조회수 싸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SEC가 이제 막 항소를 할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껏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선, 올해 11월 달이죠.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사람 말대로라면, 이 기자 말대로라면 지금 뭐 7월 달에 항소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7월 달이면 올해 11월 달까지 대선이 몇 달 남았습니까? 4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뭐 대선을 4달밖에 안 넘겨놓고 갑자기 거기서 항소를 해가지고 대중으로부터 인심을 잃고 싶겠어요, 바이든 정부가? 그렇잖아요. 리플이 그 암호화폐의 대장 코인인데, 알트코인의 대장인데, 지금 리플만 이 소송건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리플 말고도 엊그제도 보여드렸죠. 이거 보세요. 지금 솔라나를 비롯해서 이제 에이다, 기타 여기 쭉 보세요. 이게 다 유명 코인들이에요. 뭐 수십 개의 코인들을 놓고 지금 그 SEC가 다 뭐 증권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리플을 놓고 뭐 항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리플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다른 코인들은 폭락 않겠어요? 솔라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죠. 미국 사람들은 솔라나 엄청나게 많이 거래해요. 솔라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솔라나도 가격이 폭락한다고요. 솔라나 그동안 잘 올랐는데, 솔라나 뿐입니까? 암호화폐 다른 알트코인들 전부 다 리플이 막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다 따라서 함께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선을 코앞에 남겨놓고 바이든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대중들은 참 제가 보면 이 불쌍해요. 보면은 이 신문에 나오는 그냥 내용들, 언론에 나오는 데는 인터넷 떠드는 내용들 막 그것을 보고 그냥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 더욱더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이죠, 뭐 리플의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리플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든 무슨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아무도 그 앞으로 미래의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이죠, 시장에 나오는 언론의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시장 분위기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돈 따먹기 위한 속임수라고 보면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 시장에 이미 다 나온 뉴스들을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발맞춰 갖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돈을 잃겠어요, 따겠어요? 당연히 잃죠.
왜냐면 시장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보들을 내보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게 다 메이저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신문에 이미 다 나왔을 때는 대중이 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대중이 다 그것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걸 보고 세계의 메이저들은 그와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의 메이저들이 언론을 이용한다고 제가 그랬죠. 이 세계의 메이저들은 세상에 돈을 싹 다 쓸어가요. 그들은 언론사의 대주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강의에서도요. 그들이 언론에다가 찌라시 하나만 딱 뿌리면은, 외국의 대형 언론사 하나에다가만 딱 뿌리면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싹 다 퍼져버려요. 그럼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불안한 뉴스를 내보내겠죠. 그럼 불안한 뉴스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 다들 부안해동 하다가 이제 또 팔아요. 그럼 자기들이 이제 싼 데서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린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팔아먹으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재 뉴스를 또 보내요. 예를 들어서 리플 앞으로 어마 할 것 같다 이런 거. 그럼 너도 나도 또 사죠. 그럼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장에 나오는 이런 그 뉴스라든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떠들어대는 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전혀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검증만 안 됐으면 차라리 나아요. 검증만 안 된 거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온갖 속임수를 쓰고 온갖 헛소리들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들을 농락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잃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시장에 나오는 언론의 뉴스들이나 그런 거 보고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돈을 계속해서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